네, 안녕하세요. 여운봉 박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주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죠. 이것을 우리가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종전주택, 먼저 갖고 있는 주택을 팔 경우에 양도세도 비과세 받고요. 또 나중에 산 주택에 대한 취득세도 원래 중과죠. 왜냐하면 1세대 2주택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되시면 종전 앞에 있는 주택을 팔 때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산 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도 피할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대한 총정리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양도세를 납부해야 되는 때는 언제죠? 만약에 여러분이 산 가격하고 부동산을 파는 가격이 같다면 차익이 없는 거죠. 그럴 때는 양도세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또 내가 산 가격보다 판 가격이 더 낮은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손해보고 파는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 당연히 양도세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보면은요, 내가 산 가격보다는 팔 때 가격이 더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때 차익이 발생합니다. 이걸 우리가 양도 차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양도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양도세의 기본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양도세 과연 그러면 얼마나 납부해야 될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난감한데요. 양도 차익에 따라서 총 8단계입니다. 양도세율이 6%에서요. 최고는 45%까지 내는 경우인데 제가 많이 경험해 본 바로는 45%까지 내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고요. 대부분 한 20%에서 30%대, 그리고 좀 적게 내시는 분이 한 6%대인데요. 아무튼 양도세율을 곱하는 거죠. 양도 차익에. 뭐 간단한 개념인데 우리나라 세금은 다 누진세율 체계입니다. 여러분, 누진세율이라고 하는 것은 과표가, 즉 차익이 작으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고 차익이 크면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이런 게 이제 누진세율인데요. 우리나라의 모든 세금, 재산세,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 모든 세율이 다 누진세율 체계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구조를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2022년 양도세를 계산하는 방법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세 표준을 이제 정해야겠죠. 이제 과세 표준은 뭐 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좀 복잡합니다만 대략적으로 양도 차익이 한 1억 정도가 생겼다. 과세 표준.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이제 금액인데요. 뭐 여러 가지 비용 공제도 하고 해서 나오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대략적으로 한 1억 정도의 양도 차익이 생겼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과세 표준이라고 일단 가정을 하면은 세율을 한번 볼까요? 1억 정도면은 중간에 보시면 1억 5천에서 3억 사이 구간이죠. 그때 적용되는 세율이 38%입니다. 38%를 일단 곱하죠. 곱하면 1억에 대해서 38%면 3,800만 원이라고 하는 높은 세금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누진 공제액이 있습니다. 그걸 빼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1억에 대해서 38%에서 3,800만 원에서 1,940만 원을 빼는 거죠. 한 2천만 원 정도 가까이를 이제 빼면 실질적으로 내는 건 한 1,800만 원 정도 수준이다 하고 어렴풋이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간단하게 생각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런데 이 양도세 계산이 이제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주택에 관련된 양도세 제도가 크게 다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혼동이 많은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관련이기 때문에 주택에 관한 한 그런 양도세 제도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그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라든가 상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양도세를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를 곱해서 이제 구하면 되는데요. 이제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엄청난 그 혜택이 있죠. 특히 이제 1세대 1주택자라고 얘기하는데 한 세대에 한 개 주택을 있는 분들이 보유하고 거주하다가 파는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간단합니다. 이번에 바뀌었죠. 매매가가 12억. 기억하십시오. 12억
20억까지는 비과세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1억의 주택을 샀는데 한 20년 전에 팔 때 12억에 팔았다. 양도 차익이 11억이죠. 세금 됩니까? 주택이 1세대 1주택자는 비과세라는 거, 세금을 한 푼도 안 낸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뭐 서울에 있는 뭐 아파트가 대부분 다 12억 다 넘고 30평대가 한 요즘 16억 정도 하는데요. 그런 한 개 16억짜리 아파트를 한 개 주택을 갖고 있는 분이 팔 때 양도세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당연히 내야 되겠죠. 왜냐면 매매가가 16억이니까. 이처럼 12억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뭐 크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납부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16억에 팔았다고 하면 12억까지는 안 내므로 4억이 초과됐죠. 그 4억에 대한 양도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 부분도 뭐 크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특히 거주 기간에 따라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또 남아 있습니다. 이 혜택이 엄청난데요. 여러분이 통상적으로 10년 이상만 거주만 해주면 무려 80%를 깎아줍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양도세가 1억이 나왔다고 가정을 하면 내가 10년 이상 거주를 하면 80%를 깎아주니까 8천만 원을 깎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천만 원만 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처럼 12억이 초과됐다고 해서 너무 양도세를 겁내할 필요 없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라고 하는 또 다른 혜택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점 또 알고 계시면 되고,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또 다시 한번 다른 시간에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를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 기존에 한 개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죠. 이 같은 경우에 이제 기존 주택을 언제까지 파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안 낼 수도 있고 낼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기존 주택, 종전주택을 팔 때 비과세를 받아야 되겠죠? 양도세, 비과세. 당연히 뭐 양도 차익은 있을 테고요. 이 다음에 세 가지를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혹시 뭐 일시적 2주택이라고 해서 종전주택을 아무 때나 팔면 양도세를 비과세 받는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큰 코 다치죠. 자, 첫 번째. 기존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나서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된다는 거, 이거 꼭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이사를 가거나 또는 뭐 직장 이동 때문에 또 학교 때문에 이사 가는 경우 많죠. 그렇던 경우 신규 주택을 이제 취득을 하는데 이때 여러분 체크해야 될 부분이 뭐예요? 기존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언제 취득했는지를 꼭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존 주택이 취득한 지가 6개월 지나고 8개월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년이 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된다는 거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고요. 그래야만 나중에 기존 주택을 팔 때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 기존 주택을 양도 시점에 2년 이상을 보유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존 주택이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이라면 좀 달라집니다. 보유를 2년 했을 뿐만 아니라 거주 요건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거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아요. 이때 조정 대상 지역이 뭐 어디냐, 뭐 서울 경기는 다 조정 대상 지역인데 기타 지역들은 여러분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조정 대상 지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팔려고 하는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인지 아닌지를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조정 대상 지역이 과거에 아니었는데, 살 때는 아니었는데 지금 돼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과거에 조정 대상 지역이었는데 지금 또 뭐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그런 지역이 있기 때문에 혼동이 또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은 간단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살 때 기준이에요. 살 때 기준. 취득 당시의 기준이라는 거. 따라서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여러분이 팔 때는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필요하다는 것 기억하시면 아주 중요합니다. 세 번째. 신규 주택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됩니다, 여러분.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되었을 때 기존 주택을 팔아서 양도세를, 비과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신규 주택을 여러분이 계약을 맺었으면 그때로부터 3년 이내에 옛날 주택, 기존 주택을 팔면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에서 또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얘기가 또 나오죠. 만약에 여러분이 종전,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 두 개 모두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이라면 달라집니다. 꼭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신규 주택과 옛날 주택이 동일하게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지역이라면 이때는 신규 주택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도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또 3년으로 알고요. 3년 있다가 또 2년 있다가 파시게 되면 양도세 비과세 못 받습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과 비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렇게 또 많이 갈리는데요. 이 부분은 마지막 페이지에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주택을 이제 취득일로부터 뭐 1년 내에 파냐, 2년 내에 파느냐, 또 3년 이내에 파느냐, 뭐 이런 이제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취득일이 과연 어떤 날짜를 뜻하는지를 또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 취득일은요, 잔금일이나 등기일 중에서 빠른 날짜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기존 주택을 1년 내에 파느냐, 3년 이내에 파느냐를 따질 때 그 신규 주택에 대한 취득일은 잔금일 또는 등기일 중에서 빠른 날이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신규 주택이, 뭐, 예전에 구주택을 사서 매매로 사는 경우에는 뭐 잔금일이나 등기일 중에서 빠른 날짜가 되겠지만, 분양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분양받는 분들 있죠. 이런 경우에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조금 기억하셔야 됩니다. 계약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신규 주택을 분양받을 때는, 계약일이다. 이런 거. 계약일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 하면,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입니다. 따라서 계약일로부터 1년이냐 2년이냐 3년 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지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위한 신규 주택을 계약한 후에 종전 주택을 언제까지 매도해야 되는지 그 기간이 이게 또 일자마다 또 달라요. 그래서 이 표를 잘 사진 찍어서 아마 평생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예전 주택이나 신규 주택이 두 개 다 조정 지역에 있다라는 거죠. 조정 지역이 있는 경우로 한번 예를 들어서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에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신규 주택을 계약을 하고 또는, 뭐, 구주택을 이제 매매를 해서 잔금을 치렀다면 3년 내에 매도를 하시면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2018년 9월 14일부터 2019년 12월 16일 사이에 신규 주택을 뭐 분양 계약을 맺었다든가 또는 구주택을 매매를 통해서 잔금을 치르시면 그거는 2년 이내에 매도를 해야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신규 주택을 계약하거나 잔금을 치렀을 때는 그때는 종전주택을 1년 안에 매도를 하고요. 또 전입신고도 마쳐야 됩니다. 그래야 기존 주택 양도세에 대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죠? 이 세 가지가 다 맞습니다. 두 개 주택 모두가 조정 지역에 있을 때죠. 자, 밑에 있는 경우는 이제 다르죠. 뭐 종전 주택이 조정 지역인데 새로 사는 주택이 비조정 지역일 어떤 주택일 수도 있고 또 거꾸로 종전 주택이 비조정 지역인데 신규 새로 구입하는 주택이 조정 지역인 경우도 있겠죠. 또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예전 주택이나 새로 사는 주택 두 개 모두가 비조정 지역이 있을 텐데요. 이때 다 몽땅 그려서 3년 이내에만 양도하면 된다라는 사실, 그것만 기억하시면 여러분 이제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는 모든 게 다 해결이 총 정리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정보 갖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웅봉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